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내임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기자 일을 시작할 때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이 국내임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 옛날에는 여의도 연구소라고 했는데, 이 여의도 연구원에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명성, 실력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아, 여의도 연구원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여의도 연구원이 이렇게 분석했다고 한다면 뭔가 다를 것이다. 여의도 연구원은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긍정적인 기대 또는 호평 이런 것들이 줄을 이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다른 여론조사를 못 믿지만 여의도 연구원의 여론조사는 정확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여의도 정치권에는 뭐 흔하게 돌아다니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물론 그 근거는 없습니다. 그 근거는 없는데 이 여의도 연구원 노조가 27일 날, 26일 날 아주 충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주장을 통해서 이래서 국내힘 지금 현재 정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약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을 통해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 국내힘 이 총선 과정에서 그 정책 공약들을 보면은 상당히 뭔가 미흡하고 상당히 뭐랄까 좀 초보적이고 또는 아마추어적이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그런 제가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비평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몇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이런 공약 좋았고 이런 거 이렇게 이제 조금 이 반론을 제기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소위 말하는 중도층, 이 중도층이란 건 뭡니까? 이념보다는 자기의 이익에 끌리는, 이익을 앞세우는, 그래서 보수니 진보니 뭐니 이런 거 다 떠나서 자기가 이익이 된다고 하면 그때 나와서 투표를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중도층이라고 규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고 그 사람들이 로 하여금 국내임을 찍게 만드는, 국내임 후보를 찍게 만드는 그런 정책 공약은 없었다, 부족했다, 미흡했다, 약했다, 제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 혼자만의 평가가 아니라 지금 대체적인 평가가 그렇습니다. 이번 국내임 총선 패인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왜냐 정책 공약이 미흡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국내임이 졌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분명히 상관관계는 있습니다. 이번 국내임이 이 중도층을 지지를 받지 못한 거, 그거에 일정 부분 이게 악영향을 미쳤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왜 그럴까? 왜 국내임은 이렇게 공약이 약할까? 왜 정책이 이렇게 형편없었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당 뭐 정책 공약들이 있었느냐? 여러분들 물론 이 선거라는 건 이제 경쟁자가 있고 이게 일종의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이 상대방이 어떻게 했느냐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그 나름대로 그쪽은 이제 그 지지층만의 그런 사고 논리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는 이 외적인 변수라고 해야 될까? 이 당 내 변수보다 이 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이번 민심이 출렁거린 적이 몇 번 있기 때문에 그걸 꼭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그럼에도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국민의힘이 집권당 또는 집행 권한을 갖고 있는 이 집권 여당이라는 그 강점, 장점 이런 것들을 앞세워서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우리가 만약에 이 국회 입법 권한을 갖게 된다고 한다면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꿀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렇게 설계할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경제는 이렇게 만들어 놓겠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 다 이득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재건축 재개발은 또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물론 이 지역별로 또는 아주 구체적인 정책들이 몇 개 나오긴 했지만 그런 것들이 딱 일반 국민 귀에 들어오는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왜 약했을까? 저는 여기에 항상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각에서 이제 그런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 초보였기 때문에 이 정책 부분이 미흡했던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이 여의도 연구원 노조의 주장을 접하고 나서는 그 원인이 이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보셨으면은 이제 제가 이 기사를 쓴 게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사를 지금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름만 연구원인 여의도 연구원의 충격적인 실상, 싱크탱크 자격은 있나? 요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여의도 연구원은 이 국내의 싱크탱크입니다. 싱크탱크인데 이런 어떤 정책 개발을 하는, 이 정책 개발 담당을 하는 인력이 행정 지원 인력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조직 구조가 가분수다.
조직구조가 기형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름이 연구원인데 행정지원직이 더 많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을 담당하는 이 해당 부서에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여의도 연구원의 노조 주장에 따르면.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어떤 정책을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사를 쓴 겁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여의도 연구원 내부에서 구조적 모순, 정책개발 능력 부족 등의 비판이 제기됐다. 여의도 연구원 노조는 26일 성명을 통해 여의도 연구원 내 오랜 기간 누적된 구조적 모순이 임계점에 다다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여의도 연구원 연구지원 행정부서 인원 5명, 정책부서 4명보다 많다. 꼬리가 몸통을 치는 꼴이라고 했다. 이름은 연구원이지만 실상은 행정 인력이 더 많은 가분수 또는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저는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우리나라 정당들은 이 국고 보조금을 받습니다. 이 선거는 또 선거 보조금을 따로 받고 정당은 또 매 분기마다 정당 보조금을 받습니다. 그게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준으로 연간 거의 한 250억 정도의 국고 보조금을 받을 겁니다. 선거 보조금을 빼고 국고 보조금을 받습니다. 이번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거의 이번 2024년에는 한 500억 정도 받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국고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국고 보조금의 30%는 어디에 써야 되냐면 정책 개발에 써야 됩니다. 그게 의무 사항입니다. 여러분들 정책 개발이란 건 뭡니까? 이 여의도 연구원 같은 이 싱크탱크에서 정책 개발을 하라고, 이 정당에서 자체적으로 정책 개발을 하라고 그 주는 돈이 바로 그 보조금이다 그 말입니다. 그 보조금의 상당 부분이 그런 명목으로 집행되고 지급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정부에서 정책연구위원이라는 명목으로 이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별정직 공무원들을 갖다가 각 정당에 이렇게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별정직 공무원들, 정책연구위원들을 뭐 하느냐? 그 정당의 정책 개발을 돕습니다. 여러분들 국민의힘에는 이 정책연구위원이 33명, 더불어민주당에는 44명 이렇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월급, 임금 어디서 나갑니까? 바로 우리 국민들 다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책 개발하라고 돈을 많이 주고 있는데, 아니 그 국민의힘의 싱크탱크라고 하는 여의도 연구원은 행정 인력이 더 많고 정책 개발 인력이 더 적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가분수, 기형적인 구조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여러분들 그거 정상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또 여의도 연구원 노조는 또 정책실 인원 중 박사 학위 소지자는 1명이라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싱크탱크라고 하기에는 정말 초라한 수준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은 다 어디다 썼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게 너무나 이해가 안 됩니다. 연구원은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을 말하지 않습니까? 싱크탱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이렇게 한 집단에 모아가지고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집단 지성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사, 분석, 연구, 개발 이렇게 하면서 뭘 조사, 분석, 연구, 개발합니까? 어떤 사회적 문제나 이런 정책을 개발하는 그런 과정에서 국가 또는 사회, 기업의 정책이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조언하는 단체, 기관, 집단을 갖다가 우리가 싱크탱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의도 연구원은 국민의힘의 싱크탱크라고 그럽니다. 여의도 연구원은 스스로 여의도 연구원이라고 그럽니다. 뭘 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라고 자처하고 있고 싱크탱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싱크탱크라고 자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연구 인력조차 없고 그 중에서 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 한 명밖에 없고 이걸 우리가 싱크탱크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걸 우리가 연구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과연 타당한 겁니까? 여기에다가 우리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게 과연 합당한 겁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여의도 연구원의 활동상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연구소, 연구원, 연구기관, 국책 연구기관이든 민간기관이든 민간 싱크탱크든 다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 이거를 가장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건 뭡니까? 바로 연구 실적입니다. 연구 실적. 그거지 않습니까? 여의도 연구원은 연구 실적은 어떠냐? 제가 그걸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연구 간행물이라고 나온 거. 그러니까 이건 뭔 말입니까? 여의도 연구원에 속한 연구위원들이 그동안에 자기들의 연구 실적을 갖다가 실질적인 결과물로 보고서로 내놓는 그거를 우리가 연구 간행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연구 간행물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2023년 10월 10일 이후로는 없습니다. 뭔 말입니까? 지금 현재
6개월, 7개월 동안 연구 실적이 사실상 외부로 공개된 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선거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선거 기간 그 빼면은 10월 10일부터 한 3월 초까지는 왜 연구 실적이 외부로 공개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그리고 2023년에도 마찬가지인 게 2023년에 연구 실적이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9건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여의도 연구원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내용은 제가 뭐 나중에 평가를 한번 다시 할 기회가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과연 여의도 연구원의 그 명성은 허명이었나? 이런 지금 의심마저 자초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기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의도 연구원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여의도 연구원의 실상은 집권 여당의 정책 제시, 전략적 조언을 해줄 역량을 전혀 갖추지 못한 연구원 또는 싱크탱크 자격이 없는 허울 좋은 부속기구에 불과하다는 얘기가 된다. 여의도 연구원 노조는 이어서 더욱 뜨악한 사실은 현재 여의도 연구원 연구진 중 경제 전공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이다.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이 가장 지금 중시하는 게 뭡니까? 민생입니다. 민생. 민생은 또 뭔 말입니까?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 그런데 이 집권 여당의 싱크탱크라고 하는 곳에 이 경제를 전공한 사람이 없다. 물론 경제를 전공한다고 해서 이런 실물 경제를 잘하고 경제 관련 정책 개발을 잘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경제를 전공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건 그야말로 충격적인 겁니다. 박사학위가 한 명밖에 없다? 그 와중에 또 경제 전공자는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여기가 과연 정당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가? 대체 이 기구는, 이 단체는 뭐 하는 곳인가? 이런 존립 근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 안팎에서 여의도 연구원 정책 기능 강화 논의가 나오는 것은 반갑기도 하지만 내부 상황을 모르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얘기로 다가온다고 했다. 이번 국내임 총선 참패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미흡한 정책 공약이다. 이념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유권자 집단을 유인할 수 있는 국가발전 비전, 경제발전 담론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집권 여당의 강점인 집행권을 앞세워 공약할 수 있는 대목이 많았는데도 전혀 그 같은 공약을 내세우지 못했다는데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2조 심판, 86 운동권 심판 같은 구호까지는 고정 지지층의, 고정 지지층 뭡니까? 전통적인 지지층, 기존의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유권자의 호평 내지는 이 투표 이런 걸 끌어낼 수는 있었지만은 신규 지지층의 유입, 신규 지지층은 뭡니까? 바로 중도층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지만 저 이재명 당이 싫어서, 조국 당이 싫어서 이 국민의힘을 찍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신규 지지층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 신규 지지층의 유입을 이끌어내진 못했습니다. 뭐가 그랬습니까? 2조 심판이란 그 구호. 물론 2조 심판이라는 그 구호는 이제 총선 막바지에 들어가면서 지지율이 이제 너무나도 안 나오기 때문에 전통적인 지지층을 끌어오기 위해서 이제 최후의 카드로 어쩔 수 없이 이재명 조국을 심판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그게 그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존 지지층을 끌어와서 개헌선을 지키는 그런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이해가 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은 이제 개헌선 그런 거는 충분히 문제가 되지 않고 120석, 130석 이런 것도 기대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한 120석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2조 심판, 86 운동권 심판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미 문재명 심판이란 구호 아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 가까이 된 상황에서 이재명 심판이란 구호는 그 한계가 명확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새로운 지지층을 끌어올 만한 구호가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과 조국 운동권을 심판하고 청산한 뒤 대한민국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던 까닭에 2년 전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며 윤석열 당선을 만든 이들을 규합 결집하지 못했다. 여의도 연구원 노조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내힘의 정책과 전략을 담당해야 할 여의도 연구원이 실제로는 빛 좋은 개살구였기 때문에 정책 분야가 빈약했던 것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여의도 연구원 노조는 또 여의도 연구원이 구조적으로 중장기 정책 과제가 아닌 현안 대응에만 몰두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여의도 연구원 원장은 당 최고위원회의에 배석하는데 당대표의 숙제를 받아오거나 본인의 정치적 어필을 위해 당장 눈앞의 현실만 다루는 초단기 현안 과제에 집중한다며 싱크탱크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연구원이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싱크탱크가 없는 정당은 뭔 말입니까? 어떤 정책적, 전략적 조언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다. 어떤 상황에서 전략적 조언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그 당 지도부의 뭐라고 그래야 될까? 객관적인 근거,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당 지도부의 그 안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이 당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아무런 참고 자료가 없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지지하시든지 지지하지 않든지 또는 한동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다른 인물이 이 정당을 갖다가 대표로서 또는 또 다른 인물들이 지도부를 구성할 때 이런 여의도 연구원의 싱크탱크 역할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 얼마나 위험하고 그 얼마나 빈약한 정당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앞으로 국내의 이 중도층한테 환영을 받는 또는 더 지지층을 확장시키는 그런 걸 기대한다고 한다면 이 여의도 연구원의 싱크탱크 역할을 강화 또는 복원해야 될 그게 바로 급선무다. 이런 지적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